네, 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그 유명한 경제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새롭게 하나 더 이제 컨텐츠 항목을 추가하게 됐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평소에 즐겨 읽던 경제서에 대한 독서 후기를 함께 공유하는 컨텐츠를 하나 더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의 가장 첫째를 장식하는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그 책을 읽었고 그 읽은 후에 그 좀 감명 깊었던 글귀나 아니면은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끄적여낸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경제서 독서 후기란에 이제 영상들을 채워 나갈 예정이니까 거기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타이탄의 도구들은 이제 그 타이탄의 의미가 뭔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용어로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탄들의 성격이나 아니면 습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조사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습관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서 그거를 나 자신도 습관화한다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고 적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탄들이 이제 주로 하는 습관들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세 이상의 타이탄은 아침을 굶거나 아주 조금 먹는데요. 그리고 이 책에서 성공은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글귀도 있었어요. 아직 가보지 않은 곳으로 세력을 확대하라. 말도 안 되는 목표로 빠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이뤄낸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DNA로부터 뭔가를 빌려올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시타르타의 명언도 있어서 좀 적어봤어요. 나는 생각한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들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는 기다린다. 장기 계획, 게임 즐기기,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 이런 것들. 나는 금식한다.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해 큰 고통에도 관용과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틈틈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고요.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좋은 신호를 얻기 위해 2분 정도 기다려 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공이라고 하고요.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간에 대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뭔가 배우고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는 글의 명확성을 중요시하는데요. 글의 명확성이란 바로 사고의 명확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단어 선택과 어순, 어휘, 문법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글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하며 변화시키는 시대가 왔다고 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게 될 거라고 합니다. 우아하고 시적인 스타일을 지닌 프로그래머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타이탄들은 보통 싫어하는 일의 목록을 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대요. 그러다 보니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라고 세컨드 브레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이탄들은 전쟁과 병법에 관한 책들을 늘 곁에 두고 반복해서 읽었대요.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읽을 때마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실리콘밸리에 일하는 유능한 인재들은 세계 전쟁사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탄들은 언어를 주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루흐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어를 최대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즉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조언을 또 했네요. 이 책에서 내 정신에게 밤새 할 일을 주자. 잠자리 들기 전 생각들을 노트 위에 내려놓으면 잠자리가 한결 더 가벼워지고 이를 통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이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시에 그 노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좋다고 하고요.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시간에 떠올린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생각할 거리를 정해두고 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는 1등이 될 수 없다면 1등과 싸워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방법 1. 목표 달성이 아니라 체제를 갖추는 거래요. 사라지지 않고 버티기 전략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존버를 하는 거고요. 1등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버티고 또 버텨야 한다고 합니다.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단기적 목표 달성이 아니라 2등을 해도 뭔가 얻을 것이 있는 체계 구축이래요. 그리고 방법 2. 1등과 똑같은 수의 아이디어를 확보하겠다는 생각보다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지 독창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대요. 방법 3. 특정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방법 4. 2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상위 20%.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화 능력, 세일즈 능력을 키우는 거죠. 방법 5. 한 번 성공한 방식으로는 2번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걸 만들어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하고요. 방법 6. 오늘날의 성공은 전문가의 길을 걷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기술을 더 익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글쓰기,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능력 또한 키워야 합니다. 방법 7. 1000명의 팬을 확보하라고 해요. 매년 진정한 팬 한 명당 평균 $100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요. 팬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해야 된대요. 매년 그들이 받는 하루치 임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합니다. 즉 1000명의 팬들이 받는 하루치 임금을 매년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들거나 생각한 모든 것은 100만 명 중 최소한 한 사람의 관심을 끌 확률이 매우 높대요. 지구상의 범위로 확대하면 그 한 명이 7,000명이나 되고요. 곧 100만 명당 한 명만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면 1000명의 진정한 팬을 찾고도 남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성공할 거라고 합니다. 1000명의 진정한 팬은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것과는 다른 성공을 향하는 대안의 경로라고 해요. 방법 8. 10번 실패하라.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운이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의 출판사, 한 명의 결정적인 투자자, 하나의 X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성공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공을 먼저 거둔 사람 아래에서 일하는 거, 항상 타인을 섬기겠다는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성공 못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태안블로가 되라고 하는데요. 암태안블로는 길라잡이라는 뜻으로 후원자를 위해 길을 터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후원자의 생활 평의를 도모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암태안블로가 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상사에게 아이디어를 자주 전달하면서 전달하면 성공의 기회가 더 자주 주어진다고 하고요.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장래가 유망한 인재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먼저 하며 비효율, 낭비, 중복이 많은 곳을 맨 먼저 찾아내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공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신의 지휘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글을 잘 써야 된대요. 목표를 10% 향상이 아닌 1000% 향상으로 잡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또 피터의 법칙이라는 걸 공유를 했는데요. 선택할 수 있다면 2가지 모두 선택하는 거, 프로젝트가 여러 개라야 성공도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할 때는 그 이외의 요구를 더 추가하는 거, 이길 수 없으면 규칙을 바꾸는 거, 규칙을 바꿀 수 없다면 규칙을 무시하라. 아니오는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하라는 뜻이며 의심이 될 때는 생각하라고 하고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래요. 인센티브는 베푸는 대로 거둔다고 하고 있고요. 놀라운 돌파구도 그 전날까지는 정신 나간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틴나탄 스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글을 공유했거든요. 타이탄의 도구들이. 그래서 저도 함께 공유하는데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행복이 길이다. 라고 했고요. 휘트니 커밍스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글쓰기는 내 가슴과 영혼을 보여주면서 독자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결국 사라지는 것에 경배하며 사라진다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아름다운 후에 남는 평화래요. 짧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대요. 죽음은 삶의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변화이며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타인을 따뜻하게 인정하는 거래요. 자신의 세계에 완벽한 통제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려면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몰아세워야 하며 그러면 내면의 더 큰 깊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집단에 합류하는 거고요. 어려운 환경이 놓일수록 사명감은 더욱 강해진다고 해요.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후에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빨리 들어준다고 해요. 강해지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래요. 그냥 강해지는 거래요.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요. 좀 제가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몇 개 글귀를 계속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당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찾아 헤매지 마라. 당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 현명해지면 된다. 언제나 당신 스스로를 향해 걸어라. 스스로를 찾아가라. 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것, 날 것, 솔직한 것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실한 모습을 보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준다는 것을 알고 나자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당신은 진짜 모습으로 실패하거나 성공하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뭘 하든 당신의 진정한 모습만으로 늘 충분할 것이다. 상황이 나빠져도 당황하지 마라. 좌절도 하지 마라. 그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좋아라고 말하라. 좋아라고 외치는 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다. 갖가지 문제, 실패, 장애물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다. 이 자세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 좋아라고 외치며 기꺼이 받아들여라.
아직 숨쉬고 있다면 이겨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일어나 먼지를 털고 몸을 추스르고 다시 뛰어들어라. 바로 그 순간부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가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해 본 걸 공유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경제서 읽고 또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